초등학교 등굣길 교통안전지도를 하는 등교 도우미 활동이 학교 측 눈치를 보며 반강제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20대 노동자가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지만 정작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처벌 규정이 미약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이 그동안 논란 속에 가족이 소유한 이스타항공 지분 전체를 회사 측에 헌납하고 인수합병과 임금체불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닌데 해결책 없이 방치되고 있는 민원이 있습니다. 바로 초등학교 등교 도우미인데요. 겉만 자율 내지 자원봉사로 포장돼 있을 뿐 실제는 의무처럼 강요받고 있습니다. 통학 안전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학부모 부담에만 기대는 것이 온당할까요? 조수영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초등학교 등굣길. 민식이법까지 도입되고 어린이 안전지도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면서 경찰까지 힘을 보탰습니다. 도우미로 나선 학부모들의 보람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지만 일부 학교에선 뜻밖의 반응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도 안 된다 그러면 학부모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의무가 돼서 우리가 아이를 학교를 보낼 때 학부모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가 나와 있긴 하지만 자율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강제성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전도우미 활동에 모든 학부모를 참여시키는 해당 학교는 그저 학부모 의사에 충실했다고 말합니다.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전 세대가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게 70% 의견이 나와가지고 해당 학교에서 실시했다는 설문조사. 학부모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문항이 짜여져 있지만 문제는 학생들이 직접 담임에게 제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부모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저만 빠지면 혹여라도 저희 아이에게 불이익이 당할까 또 눈치를 줄까. 학교 측은 강요가 아니라고 하지만 만약 본인이 어렵다면 친척이라도 데려와 달라는 식입니다. 자발적인 봉사는 충분히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의무화시키고 관리화가 돼버린다면 학부모들은 영원히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특히 다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부담은 배가 됩니다. 아기가 3명인 집은 3번을 서셔야 되기 때문에 2번 정도만 서시게끔 그렇게 배려를 해드리고 있기도 해요. 이제 3분 계시는 어머님이 계시지만 찬성을 하셨기 때문에. 학교 측은 학부모 부담은 인정하지만 어린이들의 통학 안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하굣길 상황은 어떨까? 오후 12시 반을 넘어가면서 초등학교 1, 2학년생부터 학교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등교 때와 다르게 안전지도에 나선 도우미나 경찰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굣길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일을 하다가 와서 애를 데리고 갈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말을 한다면 하굣길까지 학부모 보고 나와서 하라고 할 수도 있는 거라서. 교육당국은 그저 필요한 예산만 내려주고 모든 운영을 학교에 맡길 뿐입니다. 강제성은 완전 배제하도록 그렇게 규정에도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연에 한 번씩 나가는 운영 계획에도 자율적이어야 할 봉사의 정신은 훼손된 채 학부모에게 보람을 안겨주기는커녕 눈살만 찌푸리게 만들고 있지 않은지 교육당국이 돌아봐야 합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22살 제과업체 노동자를 기억하시는지요? 고용노동부는 100일이 지나서야 이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업체를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변변한 처벌 규정조차 없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부터가 문제였습니다. 허현우 기자입니다. 오리온 공장에서 일하던 22살 노동자 고서지연 씨가 남긴 유서입니다. 직장 동료에게 자신을 괴롭히지 말아달라며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서 씨가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벌써 104일이 지났지만 어김없이 서 씨가 일하던 공장을 찾은 유족들은 끝내 오열합니다. 저희는 오리온 본사까지 찾아가 지연이의 죽음에 대해 밝혀달라고 해보았지만 아직도 오리온은 아무런 대답도 없습니다.
사측은 서 씨의 주장에도 여전히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 반면에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은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사실을 확인했다면서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처벌할 근거가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사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고 이제 괴롭힘이라는 건 이제 주된 목적이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개선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조치하는 부분인 거지. 지난해 7월 시행된 근로기준법 개정안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사측이 피해자나 고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줬을 때만 처벌이 가능할 뿐 조사 주체나 가해자 징계 의무는 사측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결국 괴롭힘 사실이 있다 해도 처벌받는 사람은 없는 반쪽짜리 법이라는 지적입니다. 처벌 조항이 없다면은 그렇게 신고를 했음에도 실질적으로 바뀌는 것이 실제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고 한다면 실제 노동자가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지난 4월까지 처리된 직장 내 괴롭힘 민원 2,739건 중 개선 지도나 검찰 송치로 이어진 건 고작 517건으로 20%도 채 되지 않습니다. 실효성 없는 법에 유족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성명을 내고 전주의 한 청소업체 대표 A씨가 지난 2015년과 2016년 자택 수리에 환경미화원들을 동원했다며 전주시가 해당 업체와 맺은 대행 계약을 취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해당 업체가 평소 노조 가입과 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폐기물 관련 대형 화재가 반복되면서 당국의 안전관리 소홀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화재가 발생한 비흥도동의 폐공장에 폐기물 불법 적치로 지난해 11월 적발돼 2차 행정명령까지 내렸지만 한 차례 소방훈련과 순찰 외에 별도의 화재 예방 대책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25일 밤 11시쯤 폐기물 1,500여 톤이 쌓여 있는 폐공장에서 불이 나 닷새째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경찰은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임차인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이자 전주을 국회의원인 이상직 의원이 이스타항공과 관련한 의혹에 휩싸여 있죠. 이 의원은 급기야 자신 가족의 이스타항공 지분을 전부 내놓기로 했는데 파문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이상직 의원 측이 밝힌 긴급 기자회견문. 자신의 가족이 보유한 지분 전부를 이스타항공 측에 헌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250억 원의 임금 체불이 문제가 되자 지주회사 이스타홀딩스를 통해 보유한 지분을 모두 포기하고 인수협상에 나서줄 것을 제주항공 측에 재차 촉구한 겁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력 끼쳐드려 송구합니다. 특히 임직원들의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해서는 창업자로서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2015년 설립된 이스타홀딩스는 당시 26살이던 딸과 16살이던 아들이 대주주. 자본금 3천만 원으로 수백억을 벌었다는 논란의 중심입니다. 80억 원의 빚을 내 이스타항공을 매입한 자금 출처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 의원은 주식 취득 과정과 절차가 적법했고 세금도 정상 납부했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이스타항공은 작년 12월부터 지분 51.17%를 제주항공에 양도하고 540억 원을 받는 협상을 진행 중인데 250억 원의 임금 체불 사실이 불거져 논란이 컸습니다. 조종사와 승무원 등 1,600명은 이 의원이 매각 대금에만 관심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지역 출신 취업을 홍보해 당선된 뒤 구조조정에 손을 놓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전라북도 인재 채용은 회사를 매각하고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기만 행위에 불과했고 배가 없는 도시 전주, 전북판 뉴딜 완성 역시 모두 거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군산공항 취향에 막대한 지원을 받고도 청주공항을 허브공항으로 이용해 진정한 지역기업이 맞느냐는 논란도 큽니다. 이상직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당시에도 이스타항공 대표였던 형의 배임과 친인척의 횡령 등으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거쳐 다시 21대 국회에 입성했지만 역시 이스타항공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순창 출신 진선미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 위원장에 선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18개 전체 상임위에 후보를 내면서 진선미 의원은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주요 상임위 가운데 한 곳으로 꼽히는 국토교통위 위원장에 선출됐습니다. 이로써 같은 순창 출신인 이하경 산업자원위원장과 함께 전북 출신으로 2명의 상임위원장이 선출됐으며 지역구 안호영, 한병도, 김성주 의원 등 3명이 상임위 간사로 포진됐습니다. 국민연금이 수익률 제고를 위해 해외 부동산 시장에 적극 진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이를 위해 자산운용 규모가 990조 원에 이르는 대형 기관 투자자인 알리안츠 그룹과 전략적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국민연금과 알리안츠 그룹은 각자 50%씩의 지분으로 2조 8천억 원 규모의 조인트 벤처 펀드를 조성해서 아시아 주요국 도시의 핵심 부동산 투자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상황이 초비상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대전, 충남권에 이어 광주, 전남에서까지 확진 환자 발생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도내 발생 확진 환자는 모두 대전과 광주 환자 접촉으로 밝혀져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도내 확진 환자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전주에 사는 50대 여성으로 어제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바이러스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지난 금요일 증상이 나타났는데 지난주 광주 확진자가 다녀가고 추가 환자가 발생한 4차를 2차례 다녀간 게 감염 경로로 꼽힙니다. 최초 증상은 오한 열감이 있었고 6월 28일 8시에 저희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후에 확진받았습니다. 여성은 원대병원에 입원했으며 접촉자 가운데 가족과 지인 등은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자택과 일터인 공인중개사 사무실 등의 소독이 진행됐으며 보건당국은 카드 내역과 CCTV, 위치 추적을 통한 추가 동선과 접촉자 파악에 나섰습니다. 해외 입국자를 제외하고 10여일 사이 도내 발생 환자만 벌써 4번째, 전라북도도 더 이상 코로나19의 안전지대가 아닌 상황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들 환자들이 전북과 인접한 대전과 광주 지역 확진 환자와 접촉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점에서 우려가 큽니다. 특히 대전 확진자처럼 자신이 감염된지 모른 채 확진 환자가 도내를 찾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어 개인의 방역수칙 준수가 더욱 요구됩니다. 어떤 방역 체계도 개인 스스로가 인지하는 것보다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철저하게 검사를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확산세인 만큼 주변에서 언제든지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생활하는 자세가 절실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이처럼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송하진 지사가 시설 운영자와 도민들에게 코로나19에 경각심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송 지사는 도청에서 긴급 방역 회의를 갖고 지역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유흥업소 등 집단 감염 위험 시설 스스로 방역 수칙을 준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도민들에게 다른 지역과 예식장, 장례식장, 관광지 등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곳의 방문을 가급적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해수욕장이 순차적으로 개장하면서 방역 대책도 강화됩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4일 군산 선유도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9일 고창 90호 동호해수욕장, 11일 부안 변산, 격포, 고사포, 모항 위도 해수욕장이 개장해 다음 달 16일까지 운영됩니다. 방역당국은 해수욕장 이용으로 집단 감염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발열 체크 또는 마스크 착용 여부 확인, 실외에 샤워시설 설치 등 대책을 추진합니다. 전라북도는 현재 군산과 김제 등 곳곳에 호우, 강풍 특보가 내려져 있으며 장맛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우량은 부안 23mm, 군산 19, 전주 13mm 등이었으며 비는 내일 오전까지 도내 대부분 지역에 20에서 80mm가량 더 내린 뒤 그치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누그러져 오늘 전북 지역 낮 기온은 25도 안팎으로 비교적 선선했습니다. 부적절한 관계 논란으로 파문을 일으킨 김재시 의원이 민주당에서 제명됐지만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오늘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부적절한 관계 논란을 야기한 여성 비례대표 김재시 의원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제명 절차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미 탈당한 상대 남성 의원은 아예 윤리심판원에 회부되지도 않았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원순환 시민 강사가 양성됩니다. 전북 소비자정보센터는 다음 달 8일부터 4차례에 걸쳐 자원순환과 소비자의 역할, 생활 속 플라스틱 문제 등을 주제로 한 강좌를 열 계획으로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참가비는 안 쓰는 텀블러나 에코백, 환경 관련 책 중 하나로 대체할 수 있으며 교육 수료 시 학교 등에서 현장 강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사과와 배 재배 면적이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의 사과 재배 면적은 지난해 2,698헥타르에서 올해 2,449헥타르로 9.2% 줄었고 배 재배지는 지난해 537헥타르에서 올해는 532헥타르로 0.9% 줄었습니다. 재배지 감소는 농가가 고령화된 상황에서 해당 작물의 수익성이 떨어지자 휴경을 하거나 다른 작물로 바꿨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순창군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순창 사랑상품권 특별 할인 10% 적용 기간을 오는 9월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순창군에 따르면 평일 7%, 명절 10% 할인율을 적용해 판매해 왔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10% 할인율을 적용해 6개월간 122억 원의 판매액을 달성했습니다. 완주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청년 사업장에 시간제 인력 25명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완주군은 최근 18곳의 청년 사업장과 인력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청년 사업장이 신규 채용하면 매월 200만 원 이내에서 인건비의 80%를 최대 4개월 동안 지원하게 됩니다. 완주군에 거주하거나 채용 후 10일 내 전입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7월 15일까지 모집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